원주와 횡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활기찬 현장. 원주의 9988 운동교실과 횡성의 100세 건강교실을 찾아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 스키 교실이 강촌의 한 스키장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스키를 타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피크닉 도시락을 만드는데요. 스키 앤 쿠킹, 맛있는 스키장을 찾아봤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강원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광날에 오픈 캠퍼스가 열렸습니다. 현업 직무 담당자 위주로 강사진을 구성해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는데요. 관광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2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최근 대구부터 시작해 경기도 안산과 시흥까지 홍역 확진자가 번지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기침 예절을 지키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서 건강한 일상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노기한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생생한 우리 강원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불철주야 노력하는 남자 노기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언제나 그랬듯이 네, 교환 씨 활력이 넘쳐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네. 저는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서 저도 이제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관리 그리고 또 염려, 걱정 이런 게 참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 노년기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관심이 참 많으시거든요. 당연하죠. 평소에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신다면 노년 생활을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녀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그 에너지 넘치는 현장 함께 가보시죠. 시작부터 왜 이렇게 허덕이시죠? 허덕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러닝하는 중이죠. 저는 말이죠. 진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그마한 잡토리 시간이 있어도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거의 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그 어떤 것, 그게 바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의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운동 자주 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근데 꼭 저한테만 운동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겨울에 운동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은 겨울을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뵈러 갈 겁니다. 자, 건강 100세를 위한 교실을 연 어르신들,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힘들어 보이시네요. 힘들다. 네, 오랜만에 뛰니까. 힘들어. 횡성의 한 경로당입니다. 아침부터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곳으로 하나 두 분 모이시기 시작하는데요. 이유는 말이죠. 건강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씩 마을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갖춰서 등장한 이들은 바로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쁘신데 어떻게 오신 겁니까 오늘? 어르신들 겨울에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셔서요. 네, 건강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고 또 혈압이랑 혈당 이런 거 체크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질병 없이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이들만의 건강검진이 준비 중인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가장 많아 이미 초고령 사회인 일본의 기록보다 7년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어디 좀 불편하신 데 있으십니까? 몸이 다 완전 불편하죠. 아픈 데 많죠. 허리도 아프고. 혈압, 당뇨.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침샘이 말랐대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중풍 증상이 어떤 거라고요?
한쪽에 마비 오고 또 말이 어눌해지고 물건이 2개, 3개로 보이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럽고 어르신들의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위해 먼저 혈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측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건강 관리에서 치아 빼놓을 수 없죠. 간단한 구강 검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틀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이 관리하시는 것도 훨씬 중요해요. 치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치약으로 닦게 되면 틀니가 닳게 돼요. 그래서 치약은 쓰시지 마시고 주방세제, 트리오나 퐁퐁 이용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이완되는 것들이 이제 잇몸병, 치주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이제 발병률도 단일 질환으로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등인가 그래서 꽤 많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은 이제 스케일링, 가장 초기 처치인 스케일링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걸 받으시라고 권고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원주의 한 운동교육센터를 찾았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런 연세가 드시면 근력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 뭐니 해도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생활 습관의 첫 번째죠. 그래서 노년기 건강 그 집중 관리를 위해 운동 결심이 열린 겁니다. 오. 눈 고정. 거울로 내 상체가 안 흔들리게 최대한 천천히. 내가 빠를수록 눈 뜨시고 호흡 좀 고르세요. 자, 숨쉬기가 어디에 중요하다 그랬죠? 8. 설마 잠드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호흡 운동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잠시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자,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탁월하게 얻기 위해서 이곳만의 도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요상하게 생긴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실 건데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공기가 차 있어서 이제 많은 방향으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빵빵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체 정렬이 안 맞으신 분들은 올라가서 중심 잡기가 어려우세요. 이게 뭐라고 올라가는데 어려워요. 그냥 딱 서 있으면 되겠구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딱 봐도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보자고 이제. 엄지발가락 힘을 줘야 돼. 오! 기원 씨의 이 균형감 봐. 어떡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죠? 네. 아, 세상에 만만한 운동이 없었습니다. 자, 발가락을 부드럽게 풀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발가락 강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엄지발가락 고! 고! 자, 우리 10번 하겠습니다. 10번. 발가락 들었다 누르기 10번. 시작! 하나, 평소 발가락에 힘을 주는 그렇죠.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처음에는 도움이 될 수 어차피 있습니다. 많이 안 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가락 강화 운동을 통해서 일단 신체 밸런스를 잡는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낙상에 위험하실 때 발가락을 좀 사용을 많이 안 하세요. 미끄러울 때 발가락을 사용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 발가락이 원래 평상시에 서 있을 때나 걸을 때 이제 발가락을 사용해야 정상인데 이것도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다 보면 퇴화가 되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앞으로 굽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강화를 통해서 이제 하체를 일으킬 수 있게끔 저희가 발가락 이제 강화 운동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자. 그리고 운동 시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이 물 있습니다. 드셨어요? 네. 자, 물 드세요, 물. 항상 드셔야죠, 물을. 지금 본 입이 마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조용해요. 입이.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운동 부족인 것 같네요.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단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많이 드시셨어요.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저와는 너무도 다르신 어르신들 지칠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위풍당당 활기 있는 노년을 위해 열심히 운동 중이십니다. 많이 걸으시잖아요. 계단 걷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걷고 나서 허벅지 단단해지신 느낌 안 들죠? 네. 그러니까 편한 대로 걷게 되면 내 허벅지는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꽤 산만하세요. 운동 부족에. 이제 집중력도 강전이네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 같다고 하시는데 이거 보는 사람도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잘 안 했어요.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집에 가면 굉장히 이 허벅지 쪽으로 힘이 생겼다는 지금 저 이래도 괜찮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남의 밖에 앞에 안 나가고 시선 안 쓰고 시선 신경 안 쓰고 혼자 운동할 수 있잖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운동 방법이 잘못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건 노동이 된다 그랬습니다. 노동은 운동이랑 달라요. 내 몸이 흡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집에서 저런 소도구를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네. 예. 저 소도구 없이 좀 집에서도 계속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발가락 운동 같은 경우에는 도구 위에서 아니고 지면에서 똑같이 발가락 들고 누르기 반복하시는 것도 우리 발가락 족저근 강화에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계속 서 있으니까. 그럼요. 네. 예, 설거지 할 때도 네네. 하고 뭐 그러면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으실 때도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 찍는 게 정상이지만 엄지발가락 거의 대부분 안 닿으세요. 그래서 걸으실 때도 11자로 걸으시고 뒤꿈치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걸으시면 하체 아마 근육이 달라지시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9988이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는 거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하여! 100세 인생 팔팔하게 살련다. 농한기를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횡성구 보건소부터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비법이죠. 운동을 알려주시는 이 운동 교실까지 이런 소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봤을 땐 뭐 저게 얼마나 운동 효과가 있겠냐 싶겠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운동이 참 많이 되고 정말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은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서 있는 상태에서도 발가락을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이렇게 움직여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못하시던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맨 처음엔 못했죠. 그냥 배우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 운동 가볍게 자주 해주시고요. 또 건강 체크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 건강한 노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양 섭취도 잘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긍정적이고 밝게 생활하신다면 우리 어르신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활기 있게 노년 생활을 즐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겨울철 즐기기 좋은 놀이거리를 찾아서 춘천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겨울철, 기환 씨는 어떤 놀이를 즐기시나요? 겨울철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명수 씨? 춥죠. 춥죠? 네. 추울 땐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곳에. 그렇습니다. 네네. 겨울철에는 과격한 운동은 어울리지 않고요. 네네. 아까 보셨던 그런 발가락 운동, 그런 운동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에 추운 곳에서 즐기는 놀이거리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환 씨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 알려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아이들을 위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 우리 아이들이 이 스키를 배우면 참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키 교실 준비해봤거든요. 어린이 스키 교실 함께 만나보시죠. 겨울방학이 시작됐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몸도 마음도 가득가득 충전해줄 시간. 아이와 함께 이 겨울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여긴 어때요? 춘천의 한 스키장. 너무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안성맞춤 날씨에 겨울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로 눈밭은 인산위네. 올겨울만큼은 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아이와 달려나왔다. 우리 딸내미 부츠는 발에 잘 맞아? 손 시리진 않고? 아이가 스키를 처음 타게 돼서 강습 먼저 받으려고 오게 됐어요. 스키장은 처음이고요. 뭐 눈썰매나 이런 거 타러 많이 다녔죠. 스키 처음 타봐요? 아니면 언제 타봤어요? 처음 타봐요. 어때요? 좀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눈썰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아빠랑 싱싱 달리려면 일단 기초부터 잘 배워야겠죠. 내 인생의 첫 스키. 눈밭에서의 첫걸음을 가르쳐준다는 어린이 스키 스쿨. 키즈 스키 스쿨은 지금 현재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프리미엄 스키 스쿨로 전문적인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을 위주로 지금 강습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실력을 위주로 지금 분반을 해서 한 명부터 최대 3명까지 지금 강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팔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이든 시작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 너희가 아무리 젊다지만 넘어지는 데는 장사 없다. 아이들의 관절은 소중하니까 허리도 돌려주고 손목도 돌려주고. 자, 몸 다 풀었으면 이제 스키에 올라타 볼까요? 자, 일단 가만히 서보세요. 일자로 쓴 상태에서 스키를 자연스럽게 A자로 만들 거예요. 이 상태에서 A자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A자로 만들면서 땅을 눌러줘서 눈을 밀어낼 거예요. 그래야 스키가 멈출 수 있어요. 밑을 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팔 벌리고, 자, 가다가 A자. 시범을 한 번만 보고도 쏙쏙 이해하는 아이들. 똑소리 나게 A자로 스키 타기 성공. 아주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A 학점 드리겠습니다. 스키를 전에 타보지 않은 아이들은 스키 교실을 참여함으로써 스키에 대한 기본기와 기술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누가 앞에서 자기 지도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술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려주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걷는 법을 배웠으니 뛰는 법도 배워볼까요? 이번엔 과감히 경사지에 도전! 우리 아이들 조금 긴장한 표정이지만 괜찮아,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아까 배운 대로 A자 만들며 물 흐르듯 전진. 마치 한 몸이 된 듯 자연스럽게 S자를 그리며 내려오는데, 와, 니네 정말 초보 맞아? 아이들이 겁도 없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배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많이 즐거워하고 속도도 생각보다 즐기고 있습니다.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스키를 한번 접하고 나면은 이제 속도에서 오는 그런 스릴감도 나름 즐길 수 있고, 자기가 그 경사에 대한 목표치에 달성했을 때 이제 그런 달성감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스키를 배웠어요. 지금 몇 학년인데요? 지금 이제 4학년인데요.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냥 재밌으니까 타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간. 이게 다 뭐예요? 양상추에 파프리카에 과일에. 애들 스키 배우는 동안 몰래 간식이라도 드시나 했더니, 어라? 쿠킹 클래스? 스키장에서 요리를 한다? 이제 키즈스쿨을 이용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쿠킹 클래스가 열리고 있고요. 뭐 투숙객 여러분들이나 근처 춘천이나 뭐 서울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에 보시면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금방 배고파질 우리 아이. 밖에선 스킹, 안에선 쿠킹. 간편하고 영양 가득한 엄마의 깜짝 선물. 저희 브런치 세트 메뉴를 준비했는데요. 홍차 티를 이용한 홍차 시럽 만들기와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그리고 러스티 빈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홍차만한 게 없지. 먼저 홍차를 진하게 끓여 향기로운 시럽을 만들어주세요. 밖에 놀러 나왔을 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가 제격. 닭가슴살은 그냥 스티머에 데치시면 돼요. 찌시면 되세요. 엄마에겐 만들기 간단하고 아이에겐 채소를 많이 먹일 수 있는 일석이조 건강식.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고 요즘은 요리도 아트 아니니? 알록달록 예쁜 모양의 편식쟁이들 입이 절로 열리는 마법을 걸어봅시다. 미리 마리네이드하면 좀 더 맛있는 샐러드가 되거든요. 짜잔!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요 샌드위치와 샐러드만 있으면 체력 걱정 끝! 영양 걱정 끝! 도시락 먹기 위해서라도 스키스쿨 등록해야겠네 이거. 반가워할 아이 얼굴을 생각하며 선생님께 배운 대로 요리를 시작하는 수강생들. 집에서도 삼시세끼 밥 다 챙겨주느라 힘든데 밖에 나와서까지 앞치마를 두르다니. 이런 게 엄마 마음인가 보다. 첫째는 아빠랑 스키 타고 있고 둘째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거 신청했어요. 누구 잘 만들어? 평소에는 애들이랑은 잘 못하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도시락 완성! 와, 푸짐하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인증샷을 찍는 게 진정한 요리의 활용 점정.
우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편하게 도전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이들도 바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온 아들에게 엄마의 선물 한 입. 아이고 그렇게 배고팠어. 잘 먹네. 열심히 요리해온 보람이 있다. 엄마의 사랑이 넘치는 샌드위치. 아빠도 한 입 먹어보자. 이 순간 겨울이 따뜻하기만 하다. 스키 타서 온 가족이 같이 와서 더 좋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리조트 자체가 가족 단위나 커플 단위나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셔서 좀 스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개설을 해서 많이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차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올겨울. 따뜻한 집안보다는 더 포근하고 사랑이 넘치는 새하얀 눈밭으로 온 가족이 피크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스키도 배우고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맛있는 샌드위치 도시락도 맛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행복한 겨울방학 추억으로 기억되겠네요. 네, 저도 소식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춥다고 실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스키장으로 피크닉을 가서 클래스를 하나 신청을 해야겠네요. 어떤 클래스? 스키 클래스도 있었고요. 쿠킹 네. 클래스도 있었거든요. 어떤 클래스? 쿠킹 클래스요. 쿠킹 클래스. 네. 자신 있으신가요? 잘 먹습니다, 제가. 잘 만드시는 게 아니라 잘 드신다고요? 잘 먹습니다, 제가. 혼자 자실까봐 저는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런 체험거리들 많으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체험거리 즐기시면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려수도의 고장에서 여수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규환 씨, 여수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수하면 네. 이거죠. 어떤 거죠?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반복재생 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왜 그것만 말씀하세요? 여수가 네.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그렇죠. 네? 바다도 예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대표적인 명소들도 많지만요. 오늘은요, 대표적인 명소가 아니라 오래된 골목을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래된 골목. 네, 여수의 종화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 동네 골목에 숨을 불어넣는다. 여수 종포 해양공원 인근에 자리한 자산공원. 이른 오전 시간 그곳에 올라가 봤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라는데요. 오늘 여정의 출발지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조용한 절에 온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여수에 있는 공원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 친화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데는 주택도 보이고요, 뭐 상업시설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여기는 바다가 다 보이고 뭔가 솟아올라 있는 곳에 내가 점으로 하나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바닷속에 떠 있는 기분도 드네요. 네. 자산공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조용한 동네 하나를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종화동입니다. 골목골목 오래된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었어요. 7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도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죠. 종화동은 수정동과 중앙동 사이에 있는데요. 관광지 근처에 있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언덕 끝자락 오래된 이발소가 하나 보였습니다.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죠. 정겨운 풍경에 저도 모르게 계속 구경을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 머리 말리는 솜씨, 이곳에 한두 번 온 손님은 아닌 것 같죠? 50년간 종화동 남자들의 머리 손질을 책임진 이곳. 방금 여기서 이발하러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동네 분들이신가요? 이 동네 분도 있고 좀 먼 데서 순천도 오고 그래. 순천에서 여기까지 와요? 나 예천에서 왔어. 이거 도로 나기 전에는 사람이 많이 살아갖고 네. 혼자서 그때는 일이 바쁘고 그랬는데 도로 난다고 싹 집들 뜯기고 사람이 다 나가보니까 뭐 없어. 종화동에 7, 8개가 있는데 싹 다 없어지고 이제 또 두 개 남은. 길 나오고 그렇게 다 써보고. 여수가 변하는 동안 사장님의 이발소는 기나긴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몇 살부터 이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옛날에는 뭐 17, 그럴 때 한참 때 우리 그때는 학교도 다 못 다녔다 아닌가 돈이 없어갖고. 네네. 17, 18때부터 그럼 처음 가위질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가위질 하려면 몇 년을 세월을 가야지. 막바로 가위질 배워준단가. 그건 60. 머리만 깎는 것만 해도 한 1, 2년은 지내. 그러면 이제 또 면도 하는 거 배우지. 면도. 순서대로 올라와. 젊었을 때 좋은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아쉽고. 청춘을 바친 동네가 어떻게 보면 종화동이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나라 봐서는 종화동이 내 인생에 종화동이 내 인생 최고 종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발소의 모습처럼 종화동은 세월이 멈춘 듯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드나들던 화려한 시절은 지나갔지만 사장님은 묵묵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발소 옆에 슈퍼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냥 지나치기 아쉽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오. 앉아. 이 슈퍼는 올해로 36년째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근데 커피 바깥에 자판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고장났을 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갔다가 요거 와서 먹으라고. 근데 보니까 커피가 이거 좀 타주시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인혁이 번지지 참먹어야지. 한 잔에 얼마씩 받는지? 줄라면 주고 그냥 타먹으려면 그래. 저 사탕도 내가 내놨잖아, 먹으라고. 이거 사탕? 이것도 그냥 뭐 줄라면 주고 안 줄라면 먹으려면 먹고 안 먹으려면 말고. 그럼 제 다방 커피 맛 한번 보실래요? 둘둘둘이신가요? 인혁이 알아서 따지. 자, 어느 정도? 물이 많나? 많으면 더 타버려. 뭐든지 많이 묻으면 좋아. 둘둘둘은 좀 나쁘지 않은데요? 맛있어? 나쁘지 않아요. 자판기에서 나온 것은 맛있고. 그건 기계가 하는 거니까 또 이게 사람이 하는 것도 맛이 또 다르죠. 좀 많이 타서. 말씀도 참 재밌게 하시는 사장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직도 이 작은 슈퍼를 지키고 있는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 몇 명 와서 커피나 타먹고. 그러지 그 이상 그 얼마나 와 오도 안 와요. 여기가 발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발전이 되시면 좋겠어요? 발전이 돼야 돼. 사람도 좀 많이 오고? 왜 여기는 그러면 자산공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발전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올라가 빈 집이 엄청나겠어. 빈 집이요. 여기 길당 여기서 올라가 보면 예, 이 동네 전부 비어 있어. 35년 전에 여기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대. 변하지도 않는 데가 여기야. 그래. 최근 몇 년간 여수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종화동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한적한 종화동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수의 관광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인적이 드문 종화동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종화동에 새로움을 불어넣는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의 바다를 담은 공방입니다. 1년 6개월 전 조용하기만 했던 이곳에 문을 열면서 골목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저 처음에 오픈했을 때 여기 주변 분들 연령이 좀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지나다니면서 여기 뭐 하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는데 솔직히 여기서 왜 하냐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왜 하냐? 네. 장사도 안 될 텐데. 네,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하냐? 저 밑에 내려가면 더 좋을 텐데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도 와주셔서 구입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고 있고 있습니다. 공방 제품 하나하나에 여수가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장님은 자신이 만든 제품을 통해서 여수를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매일이 즐겁습니다. 사실 저 예전에 여수 산다고 하면 여수가 어디야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여수 살아 이러면 와 여수 살아 이러면서 반응을 잘 해주시는, 어디 있어도 여수를 알게 된 그런 시끌벅적한 여수가 된 것 같아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사장님은 여수 그리고 이 골목에 남다른 애정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여수가 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고 젊은 분들도 사무직 아니면 공단 이쪽이 많은데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가고 전 지금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방 옆에 작은 동네 서점이 있었어요. 여수에서 작은 책방 찾아보기 참 어려운데 반가운 마음에 들어가 봤죠. 사장님과 편안하게 대화하고 책을 고르고 또 읽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조용해서 참 좋더라고요. 시골에서 도서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공원에서 작은 헌책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걸로 작가도 하시면서. 이거 괜찮아요? 그럼 이걸로 정하겠습니다. 포장하거든요, 저도. 아, 진짜요? 맞아요. 비닐에 담아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선물처럼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책방이 있는 동네하고 여기 아래 동네는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아래 동네는 약간 화려하고 관광객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근데 여기 반대쪽은 약간 생활권이어가지고 어른들 분들이나 이렇게 조용한 마을이어가지고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책방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친구들 선물해도 되겠죠? 잘 썼지? 있죠. 그 여수에 여행 오신 거예요? 예, 지금 지나다 오신 거죠? 네. 인스타 보고 온 게 아니라. 아니, 제가 책방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 그쵸. 사장님이 정성을 담아 책을 포장하는 이유. 이곳에 오고 가는 손님들이 종화동 그리고 이 골목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아닐까요? 큰 책방을 가진 않고 작은 책방 가니까 그런 아담한 아늑한 느낌 받으려고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되게 화려하잖아요. 저기가 그 해양공원 쪽. 근데 여기는 되게 조용하고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허름하고 낡아 보이는 이 동네. 그래도 젊은 사장님들은 변하지 않는 이 골목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지금 이대로였어도 저는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주변은 시끄럽지만 이곳은 조용한. 다른 곳은 너무 이제 예스러움이 없어지고 계속 새로운 곳으로만 깨끗하게, 어찌 보면 깨끗하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여기 종화동이나 이쪽만큼은 그래도 예스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허물어뜨리지 말고 그건 그대로 유지하되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 이제 꿈을 펼치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좋겠긴 해요. 하루 종일 종화동을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엔 종포 해양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밤바다, 화려한 불빛,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만끽하러 이곳을 찾죠. 그런데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종화동을 걷다 보니 아름다운 여수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더 복잡해진 하루가 된 것 같아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화려한 케이블카 그리고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아름답다고 봤던 게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종화동 주민분들도 그렇고 종화동의 터를 잡은 청년분들도 뭔가 여수의 개발을 대하는 자세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미묘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 고장 여수, 내가 사랑하는 여수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걸 좀 고민하게 됐던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여수. 하지만 여전히 여수의 모습이 남아있는 곳 종화동의 골목가게. 오래된 기억을 또 새로운 꿈을 담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하면요,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관광명소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앞으로는 이 자연자원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분야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관광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관광 자원만 결합해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새로운 관광 산업들이 뜨고 있는데, 네. 바로 마이스 웰리스 ICT 서비스인데 굉장히 이름이 어려워요. 다 제가 모르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래 강원도 우리 지역 인재들이요, 이것들을 배우러 특별한 캠퍼스에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1년 365일 매일매일 사랑받는 여행지는 과연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이 강원도를 빼놓고 말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의 멋진 강원도.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갈 이곳이 어디냐?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요, 이 관광 분야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 해서 많은 인재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자, 그 현장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관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웰리스, 마이스 이벤트, ICT 서비스까지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인재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새로운 관광 산업들을 만나봅니다.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저도 너무나 설레는데요. 6개 대학에서 20명의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3개 분야로 나뉘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웰리스 강의가 진행 중인 한국관광공사를 찾았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웰빙, 잘 사는 것, 행복,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시죠? 그리고 건강, 지금은 치유의 시대, 힐링의 시대가 왔죠? 그리고 웰리스라는 단어까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강의가 다소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운 학생들. 강의에 한껏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웰리스, 과연 무엇일까요? 뷰티도 있고 한방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숲속에 가서 명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산업 그룹으로 묶어놓은 것이 웰리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 관광산업의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왜 열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는 관련 대학, 기관, 지자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도내의 청년 관광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강원도 지역의 그런 관광 산업의 특색,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 이번엔 직접 웰리스 코스를 짜보는 학생들.
직접 짠 코스에 대해 발표도 하고 토론까지 해봅니다. 수업 듣다 보니까 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 내용도 좀 유익해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되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크게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좀 더 유치하면은 언젠간 한국 하면은 웰리스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덕분에 한국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료와 관광을 더한 의료 관광 산업이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요, 이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웰니스를 체험해 본다고 하거든요. 어떤 현장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직접 웰니스 체험에 나선 학생들이 원주의 한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게 카레에 쓰는 강황이에요. 이게 항암 작용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해요. 그래서 주로 이담, 우리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기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쓸개즙이 잘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효과를 발휘해요. 처음 보는 한약 재료와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방병원 체험에 푹 빠진 학생들. 현장에서 직접 보고 강의를 들으니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의료와 관광이 만나서 또 다른 꿈을 또 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어떤 거를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원래 꿈이 관광 쪽이 아니고 이제 항공 서비스 쪽이었는데 이렇게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고 몸소 체험해 보면서 이쪽 분야로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제2의 직업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더 많은 폭으로 확장돼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흥미를 느꼈고요. 제가 지금 계속 꿈꾸던 직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더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마이스 이벤트라는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스라는 거 조금 생소하시죠?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떤 내용의 강의인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이 분야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나의 경력까지 해나가지고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은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잘 단련시켜가지고 동기유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여행인 거예요. 이렇게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보내줌으로써 최근 전국적으로 마이스 산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마이스 산업이 가진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어떤 내용의 강의인가요? 주로 이제 마이스 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마이스는 기업회의라든가 인센티브, 그다음에 국제회의, 전시회를 포함하는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마이스 산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인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것인가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마이스 산업에 대한 꿈과 포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컨벤션에 관한 회의 기획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너무 생소했는데 이렇게 이런 분야로도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직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좋게 느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관광 ICT 산업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었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여러 기술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정보통신 기술인 ICT는 관광 분야에 있어 특히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수강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강원도 지역 인재들에게 좀 더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그런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고, 또 1:1 멘토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한국관광공사 입사에 대해서 좀 더 취업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률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인재들에게는요, 더욱더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할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서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꿈이 활짝
살짝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박경인 리포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관광 산업을 체험했던 우리 지역 대학생들 앞으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가뜩이나 취업이 잘 안 돼서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새로운 꿈을 꾸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앞으로 관광날의 오픈 캠퍼스 같은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더불어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다른 취업 준비생분들 모두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노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내일은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화천 산천어축제 2색 이벤트인 2019 창작 썰매대회가 열렸습니다. 재미있고 기발한 썰매들이 출전해 저마다의 기량을 겨루며 썰매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화천 창작 썰매대회 하이라이트를 담았습니다. 강원도 겨울축제 백미 대관령 눈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눈조각과 눈썰매, 얼음 미끄럼틀 등 대표적인 겨울놀이는 물론 대관령의 먹거리와 세계 음식 체험까지 낭만이 가득한 대관령 겨울나라로 떠나봅니다. 꽁꽁 얼은 한탄강 위를 걸으며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군단의 현실을 담고 있는 승일교부터 너무 깊어 겨울이 아니면 가볼 수 있는 송대소 그리고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절리까지 한탄강 얼음 트레킹을 소개합니다. 이 새해 운동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었어도 새해 결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무려 71%나 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4분의 1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운동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작지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목표를 달성하며 재미를 붙이면 오래도록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고요. 스마트 기기의 목표량을 설정해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것도 꾸준한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벌써 1월도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새해 계획 점검해 보시고요. 올해는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